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에 이어서 금지 선생님의 생활명리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첫 수업이어서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명리학이라 그러면은 사주팔자다라고 생각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음양오행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음양오행은 사자성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죠. 그런데 저번 주에 잠시 음양오행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명리학이라고 하면은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철학에서 동양적인 어떤 학문이든 철학이든 모든 것은 음양에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이라는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명리학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생년월일시를 넣어서 이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잠시 저번 수업했던 걸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번 수업할 때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에서 무라는 걸 한번 이야기했었지요. 근데 지금 글씨로는 우리가 한자로는 없을 무자를 쓴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무라는 개념은 아니고 여기 보면은 없다라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무라는 것에서 양음이라는 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양 똑같은 말이죠. 음양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음양이라는 거는 이제 음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되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들을 본다면은 달이라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달이 가득 차고 또 그리고 점점 이렇게 조성달이 되고 가득 차고 하는 그런 변화의 역동성을 볼 수 있듯이 태극이라는 있는 무늬를 봤을 때 우리가 편하게 생각을 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태극무늬에서 양이라는 것을 그냥 빨간색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음이라는 것을 파란색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이라는 것이 서서히 가득 찰 때쯤에는 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아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줄어들 때는 음이라는 것은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주 쉽게 이해하실 때는 음양이라는 것은 일단 변화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변화한다. 변화하기 때문에 살고 죽고를 되풀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생장을 할 수 있고 또 그 수렴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음이라는 게 생겨났다. 그런데 이 양음이라는 게 이 양과 가득 찼다, 점점 줄어든다, 가득 찬다, 점점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어떠한 것이 가득 찰 때는 반대적인 개념은 분명히 줄어들게 돼 있고 내가 줄어들 때는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러한 과정을 나열한 것이 목화토금수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이렇게 들으신 것보다 또 오늘 또 들으면 또 다른 단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또 어떠한 그 언어를 배울 때는 어렵기 때문에 아주 쉬운 단어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제가 수업을 하겠습니다. 목화토금수라는 것은 순환 과정을 이야기한다. 생성과 소멸의 순환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화 그리고 중간에 조절해 두는 토라는 것이 있고 금수. 이까지는 굉장히 쉽죠? 저번에 많이 우리가 했었고 무라는 것과 양음 한자 두 개. 굳이 양음은 한자로 모르셔도 괜찮고요. 조금 어렵게 생겼어도 이 지금 투어를 모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젊은 친구들이 참 많아요. 요즘 옛날 같지 않아서 20대, 30대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명리학 공부할 때 젊은 친구분들이 왜 공부하기가 힘드냐고 이야기하면 한자 때문에 그렇죠. 다들 한자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한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여기 있는 한자만 다 외우시면 됩니다. 양음이라는 것이 혹시나 어려우면은 그냥 양이다, 음이다 그런 게 있다라는 그런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저번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양음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다. 상대적인 것이다. 양이 음이 될 수도 있고 음이 양이 될 수 있다. 변화를 항상 하고 있다. 그리고 기운이라는 거, 양적인 기운, 음적인 기운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변화하는 과정이 목화토금수에서 목과 화는 빨간색 테두리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테두리를 만들었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테두리는 조금 더 이제 양을 우리가 좀 밝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해놓은 거고 또 이제 음이라는 거는 파란색 테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목이 진짜 우리가 제일 밝은 것을 화라는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화라는 개념을
가기 바로 직전의 단계를 목이라고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엄하다, 춥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기 전 과정을 그러면은 금이라고 이야기해서 수로 가자라는 그런 과정의 순환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토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토라는 것은 중간 과정에서 넘겨주고 넘겨받고 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번 시간에 뭐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까? 저번 시간에 수업을 못 들으셨으면은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돌아가서 1강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목화 토금수의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나라고 왜 목화 토금수나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자연, 우주상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실질적인 기운에서 5가지 중요한 기운을 목화 토금수라는 기운으로 만들어 놨다는 걸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 요약하면 양업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목화 토금수에서 여기에서 좀 더 세분화돼서 자, 이 기운을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한번 살펴봅시다라고 해서 하늘의 기운은 천간의 기운을 보자, 천의 기운 보자, 천인지의 기운을 보자 해서 하늘의 기운을 사람이 받았어. 또 세상에서 이제 땅에서 많이 움직이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봤을 때 하늘의 기운, 천의 기운은 목이라는 것은 갑벌이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거기에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해서 12개 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글씨 정도는 외우셔야 되고요. 목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으로 갑벌이라고 하자. 그리고 화라는 것은 병정으로 하자. 목은 갑을로 하자. 토는 무기로 하자. 하늘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경신으로 하자. 그리고 수라는 것은 임계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들 아는 그런 한자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글씨는 꼭 명리학 공부하실 때 꼭 필요한 거는 10개의 글씨, 천간의 글씨 외우셔야 되고요. 12개 지지의 글씨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 그렇게 22개죠, 그죠? 22개 글씨 어렵지 않죠, 그죠? 이 22개만 외우시면은 명리학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리고 더 이상 한자를 굳이 쓸 필요도 없고, 읽고 쓸 줄은 알아야 되는 거, 요거 22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지에서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늘은 그런데 왜 10개로 나누었을까? 의문을 가지시죠? 처음에 이야기할 때 양음 2개로 나눈다고 했었고, 또 그리고 오행, 목화, 토금수 나눈다 했었죠. 그러면은 5 곱하기는 10이죠. 그래서 목화, 토금수 5개를 2개씩 양음으로 나누어서 10개가 되다. 아주 쉽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의문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늘 이렇게 손들어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거 왜 굳이 목화, 토금수 5개로 나눠놓고 왜 밑에 10개입니까? 물어보셔야 되는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주 수업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가 됐습니다. 또 사실은 또 한 개도 안 궁금한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궁금하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개는 왜 우리는 또 지지는 12개를 나누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천간이 10개고 지지도 10개면은 짝 맞추기 진짜 쉬운데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 지지라는 것은 우리 땅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땅에서 걸어가고 생활하고 그리고 순환하고 항상 여기에서 어떤 복잡복잡거리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달로 보는 겁니다. 계절의 온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달이 있죠. 그죠? 우리 달력 12달이 있죠. 이거는 동서양 다 똑같이 12달입니다. 그 12달은 우리가 보면 월로 이제 항상 그 온도의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12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는 12개의 어떤 이제 구분으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12개, 그래서 24절기 12개 중에서도 한 달에 2개씩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24절기라고 그러는 거고, 선생님, 우리가 지금 1월, 오늘 며칠이죠? 오늘 한번 보자. 오늘 23일인데, 1월 23일인데 왜 아직까지 경자년이에요? 라고 분명히 질문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명리학은 양력인가 음력인가? 라고 궁금 안 하셔요? 하시죠. 명리학은 양력도 음력도 아니고 24절기로 이루어진 만세력에 의한 달력입니다.
만세력이라고 책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기억을 한다면 다음 주에 또 강의할 때 만세력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만세력 책으로도 몇 달을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강의는 생활 명리학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슬쩍 넘어가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래서 명리학이라는 거는 만세력의 달력으로 우리가 이제 추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24절기. 그래서 보통 2월 한 5일 정도 이렇게 되면은 입춘이 들어와서 이제 절기가 들어간다 해서 이제 입절이 됩니다. 그죠? 절입 시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입춘이면 이제 봄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이제 입추 그러면 또 가을이 온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때 그 절기가 온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축년이 되는 겁니다. 예, 저번 주에 앱을 설치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앱을 다 설치를 하셨을 겁니다. 그게 보면은 그 밑에 저렇게 앱을 설치하셨는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앱 설치는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소환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걸 바로 그냥 오늘의 날짜가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떠 있는데 여기 보면 소환이라고 된 거예요. 소환은 그럼 5일날 12시 23분부터 이제 소환이 시작합니다라고 적힌 겁니다. 그러면 5일날 12시 23분부터 시작해서 짠 하고 절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60갑자에 의한 달도 바뀌고 일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겁니다. 요거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는 경자년입니다. 신축년 되려면은 며칠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자년은 못한 거 며칠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지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12달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지지는 12개입니다. 그래서 12개의 계절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4계절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4개로 나누어서 임묘진 하나, 봄계절, 사오미 여름계절, 신유술 가을계절, 또 그리고 해자축은 겨울계절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지는 임묘진, 사오미, 신야줄, 해자축에서 12가지의 그런 이제 온도의 변화로 해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쭉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이렇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운이냐, 나란 사람이 어떠한 기운이냐 이날 알아야지만이 내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운도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어디 가면은 기 세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들으시죠? 어떤 사람도 기가 세서 무속인 집에 무당집에 가면은 기가 너무 세서 나는 당신 점사 못 봐요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저한테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누구나 기운이 다 있어요. 그 기운이 있는데 우리 애기들 보면 방긋방긋 웃는 기운 있죠. 이런 기운들은 목기라 해서 되게 이제 새싹처럼 반짝반짝거리고 뭔가라도 할 것 같은 그러한 기운들 이야기하는 거고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만히 있는 기운,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진 않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 그래서 그런 기운은 수기라고 해서 이제 수렴하고 이제 좀 조용한 그러한 기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운 좋다라고 그러면은 고집 부리는 걸 보고 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 기운이라면은 어떤 그런 느낌, 어떤 그런 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나한테는 어떤 것이 많으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은, 나한테 굉장히 많은 기운이, 선생님, 저는 이제 50이 넘은 사람이다. 그죠? 근데 저는 목화 기운이 참 많아요. 저한테 화기운이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나이 값을 하려면은 차분한 기운도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은 어떠한 환경이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운이 차분한 기운의 금수 기운이 오면은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든 값도 좀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기운이 올 때 우리는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거는 행하다, 걸어가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이 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무슨 기운인지를 몰라요. 그걸 알아보고자 해서 만세력에 저번에 설치하는 문 발표를 드렸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들으시면은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저는 하늘 도마뱀 만세력이라고 하늘 도마뱀 만세력이라는 것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왕초보가 보기에 참 좋게 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는 색깔이 있어요. 목화토금수의 색깔이 있어서
완전히 우리가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몇 달을 배워서 이제 만세력도 한번 이제 펴보고 하는데 그럴 만한 만큼 우리는 마음이 넉넉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 것부터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먼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색깔 오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색이구나라는 걸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렸고 이거를 하늘 두번 만세력을 애플 사이즈 나오는 그 휴대폰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게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뭐 이제 원광 만세력이라든가 또는 뭐 천월경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하늘 도마뱀 만세력이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모양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화면이 바뀌어서 오늘 날짜예요. 이건 항상 바뀝니다. 그날 이렇게 바뀌고 시간마다도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처음에 여기 있는 여기 커서를 깜빡깜빡할 때 1970년생이면 1970, 5월 11일 같으면 0511 하셔야 되고 시간이 나는 새벽 1시에 태어나서 그러면은 0100 이렇게 해서 시간은 4자릿수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양력인지 음력인지 그 생일이 누르시고 윤달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 윤자 돼 있죠. 그죠? 나는 윤달이야 그러면은 윤을 누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보시고 사주들을 꾹 누르시면은 저의 생년월일이 나옵니다. 딱 봐드릴게요. 지금 안 하셨으면은 항상 저희 명기 선생님의 명기쌤의 생활명리 시간에는 만세력 어플을 이렇게 노트북 보세요. 그러셔야지 좀 더 이제 내 이야기 하기가 재미가 있죠. 보통 내 거 챙겨가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 좋고요. 안 하셨으면 지금 빨리 하세요. 그래야지 그렇구나. 뭐 한 개라도 익히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수업하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사주를 말씀드렸거든요. 제 생일을.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냥 보시면은 빨간 게 많고 노란 게 많죠. 그냥 보셔도 빨간색 이렇게 많고 노란색도 많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목화기가 많다, 화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나는 어떤 색깔이 많은가를 보시는 건데 목화토금수에서 목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색깔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또 다시 재차 공부를 할 거겠지만은 그래도 처음에 만세를 떠서 봤을 때 내가 무슨 기운이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목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의 느낌이 어떻죠? 우리 초록색이라는 그런 기운의 느낌이 어떨까요? 새싹이 막 올라오고 우리가 보통 봄에 이제 밖에 나가 보면은 나무에 싹이 막 올라와서 굉장히 이쁘지요. 이렇게 가로수도 이제 그렇게 굉장히 이쁠 때 그때 놀러도 많이 다니고 하는 게 목입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초록색이라 이야기하고 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봄 같은 기운. 봄 같은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노는 거 진짜 좋아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거 좋아하고 즐거운 거 좋아하고 항상 뭔가가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목입니다. 초록색을 이야기하고 화라는 것은 여기 보면 저는 빨간색이 많다 있죠. 그죠? 빨강색. 빨간색은 화입니다. 그러면은 빨강은 여름이다 라고 해서 여름 아주 열정적으로 더운 그런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년 같은 느낌이고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목이라는 기운은 알겠습니다. 자, 봄이라는 거는 그래서 아이 교육이 필요한 아이예요. 아이 교육이 필요한 아이 같은 기운. 교육이 필요한 아이는 이쁘지요. 그래서 초등학생 어린아이 같은 느낌, 이렇게 아이 같은 느낌. 그래서 이쁜 아이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기운이 그래요. 그리고 빨강색이라는 것은 여름이라서 청년은 뭘 어떤 걸 많이 하죠? 열심히 뭐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기운이 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빨강색. 본인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슨 색이 많은가를 보시는데 제일 많이 보실 부분이 그런데 색깔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기운인지 어떤 사람이라도 이 속에는 기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의 색깔이죠. 대표 기운. 그 대표 기운은 뭘 보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연, 1개, 2개, 3개, 4개, 4개의 기둥이라 해서 연이라는 기둥, 경술의 기둥, 이모의 기둥, 을축의 기둥, 병자의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크게 대표적인 건 월입니다. 월. 그래서 70년 5월 11일 이렇게 본다 때 여기에 오라고 되어 있죠. 월지에. 월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제일 큰 기운을 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보는 거는 아주 큰 기운에 그리고 이렇게 본원이라고 쓰이는 거 있어요. 자세 본원.
이게 나의 아주 소심한 기운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싶도록 모든 환경이 만들어지면 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으면은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되죠, 우리한테. 근데 안 그럴 수가 더 많죠. 그래서 제일 크게 보는 나라는 사람은 아주 소심한 나의 에너지, 나의 기운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이게 본원입니다. 저는 목이에요. 그래서 초록색이라서. 지금 앞에 선생님은 토죠. 무토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안 봐서 모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흰색이라서 흰색은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기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 이제 다시 또 이야기 드릴게요. 이어서. 자, 그리고 목화 토라는 거는 중앙입니다. 중앙토. 선비사자로 쓰이는 또 그죠. 그래서 중앙이라 해서 노란색. 우리 노란색 많이 쓰는 곳 있죠. 중국, 중화민족 그죠. 와, 모든 게 우리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토라는 건 노랑이다. 그래서 이거는 계절로 보면은 간절기다. 우리가 이런 간절기, 한절기가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답니다. 봄에서 여름 지나갈 때 이렇게 간절기가 춥다 덥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꽃샘추 이런 게 있어서 몸 스스로가 변화를 춥다 덥다 왔다 갔다 해주면서 몸을 이렇게 조금 감기도 걸려가면서 이렇게 안정스러운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주잖아. 그죠? 그것처럼 노랑이라는 거는 간절기입니다. 그래서 토에 해당을 하는 거고 또 여기는 굳이 이야기하면은 청년 이런 개념은 없고요. 그냥 항상 중심에서 서 있다. 건이라는 거는 여기 우리 만세력에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고 금은 가을이다. 가을이다. 그리고 이제 작년, 중년, 진짜 인생을 많이 살아는 50대, 이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거의 한 60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년이다. 중년에는 걱정 참 많죠.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럴 때가 제일 걱정이 없죠. 목에 어린아이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뭘 잘못하는 거 다 용서가 돼요. 왜? 애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때쯤 돼서는 잘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시작하는 것이 금입니다. 방금 전에 지금 앞에 계신 선생님이 금이었어요. 그러면 타고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확실해야 되고, 이제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철두철미하게 모든 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살면 되지. 그런데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냐 없냐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사시겠네. 신청이어서 쓰고는 검정색입니다. 자, 검정색이어서 검정색이고 겨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춥죠. 이건 노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수렴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색깔을 이야기 드린 거는 만세력을 펼쳐봤을 때 나는 어떤 기운인가를 먼저 빨리 보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볼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본원이라고 써 있는 그 글씨가 나의 소심한 나의 기운. 왜 소심하냐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기운을.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소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록색이 하나 있죠. 본원인데 초록색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소심한 기운이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안 소심하더라고요. 여기 본원이 있는 게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체적으로 사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기운은 나는 어떤 기운인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개는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5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섞여서 조화를 이루면서 이 속에 있는 글씨가 색깔이 알록달록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무난한 사람이고, 성격 장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그리고 한 색깔이 진짜 많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치우쳐진 기운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 그런데 색깔이 한 색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큰일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일을 하는 거고, 저처럼 그냥 알록달록한 이런 색깔 가진 사람은 그냥 특별히 큰일도 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행이 다 있으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행이 다 있으면 편안하게 산다, 그냥 별 무리 없다, 잘 되지도 않고 못 되지도 않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이렇게 오행 지금 만세력에서 어떤 색깔이 있는지를 먼저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 오행에 대한 것을 차분차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에 대해서 이제 오행의 기운이 어떤 건지를 좀 아셔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오행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음양이라는 거는 그때 말씀드릴 때 양이라는 거는 양과 음은 항상 똑같은 이야기 드립니다. 상대적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양이고 너가 음이었다 해서 다른 동네 가서도 나는 양이고 너는 음이 아닙니다. 그건 항상 그 상대가 어떤 건지 그때 따라 다른 거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행이라는 거는 그 양음의 순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기운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좀 아무래도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기운이 오면 좋겠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심한 나의 기운은 말씀드렸습니다. 본원이라고. 자, 목이라는 거는 나무라는 물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최고 이렇게 설명하기 좋은 게 나무의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나무는 생명을 시작해서 열매도 맺고 또 씨앗이 돼서 다 또 생명이 탄생이 되기 때문에 나무를 기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무에서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운이 목입니다. 뾰족하게 땅 위에서 올라와요. 자, 그렇다면은 목이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목은 스프링이라 하죠. 봄이라 하죠. 그죠? 봄이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통통 뛰어오른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끼리 보면은 꼭 손잡고 놀러 가고, 또 예전에는 껌도 있으면 나눠서 톡끼리가 껌도 나눠 먹고, 요즘 목을 제일 못합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목이라는 그래서 찡찡거리고 같이 손잡고 인연하고 정내는 것을 목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초등학생 어린아이 보면 꼭 이렇게 팔짱 끼고 안 다니나, 그죠? 이렇게 팔짱 끼고 다니고, 어깨동무하고 다니고, 그리고 뭐 있으면 그거 뭔지 물어보고 같이 나눠 먹고. 저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어릴 때 껌 씹다가 벽에 붙여놓고 또 떼가 먹고 있죠. 껌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목입니다. 목이라는 건 정이라는 걸 이야기해서, 목이 많은 사람은 정이 많고, 그리고 부드럽다고 이야기해요. 목 중에서도 이게 딱딱하고 이제 직선적인 목이 있고, 부들부들한 그런 이제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은 일단 그러한 정스러운 게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3페이지 보시면은 목에 대한 거를 적어놨습니다. 목이라는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의 기운이다. 목은 이제 곡직이라고 해서 곱게 이렇게 끝까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목이 있어. 그거는 양목이라서 간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게 꾸불꾸불하게도 갈 수 있고, 그렇더라도 위로 올라가는 게 목적이라는 을목이라는 음목도 있습니다. 목의 기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목은 시작을 의미한다. 왜 시작이냐면, 나무 하나가 크려면은 싹이 있어야지 뭔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목이 있는 사람, 특히 여기에 저는 소심하게 있다고 했지만 여기 말고 밑에 이렇게 초록색이 막 있는 분들은요, 시작 진짜 잘해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까요? 영화 진짜 재밌는 게 있죠. 그러면 전화해서 야 가자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그리고 같이 갈 때 내가 항상 나서서 앞장서서 이야기 행동 잘하는 거. 가자라고 해서 영화관에 5명 모여서 5명이 줄 맞춰서 간다 해서 내가 꼭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다 이야기, 가자라는 이야기를 잘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분위기 조성이라고 이야기죠. 그런 거 참 잘하는 사람, 그게 목의 기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목에 보면은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가 뜨는 것은 동적을 뜻하며, 하루로 치면은 목이라는 건 시작하는 기운이라서 아침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다음 시간에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인묘진이라는 시간은 아침 일어나서 새벽 일어나서 이제 세수하고 출근하기 전에 또는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그런 시간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거를 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목입니다. 숫자로 이야기할 때는, 자, 우리가 숫자는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은, 목이라는 것은 봄을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러한 기운을 이야기하고 시작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숫자를 보면 3자, 8자이다.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목이 또 어떻게 보면은 목화토금수에서 요즘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 높은 분들은 이제 목 기운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목이라는 거는 추진을 하는 거고, 진취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다 안정스러워야지 뭔가를 시작을 하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박정희 시절이라든가 이병헌 시절,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다 금기가 많았어요. 금은 확실하게 누르는 기운이라서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 무조건 세목운동 해야 된다. 무조건 해. 이게 금입니다. 그래서 작년이 아니고 원래 아직까지 경자년이나 신축년은 위에가 이게 금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숫자가 0자, 1자, 뭐 2000년, 2001년처럼 이렇게 돌아갈 때는 항상 금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사건들이 생겨요. 코로나가 어떻게 하지 마. 마스크 끼고 다녀.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조금 더 그런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이라는 거는 이 금과의 반대이다.
이제 아주 딱딱하고 지켜야 될 거를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금, 뭐 이 반대면은 목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애들은 진짜 말 안 듣죠. 우리 말 안 듣는 1번 애들이잖아요. 근데 애들은 말 안 들어도 되지요. 애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금들은 말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다. 창조적이다. 추진력이 아주 강하다라고 적혔죠. 이런 것 정도는 이렇게 머리에 이제 저장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열매를 지녔기 때문에 오행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시작하는 웅투는 거라서 목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기 이렇게 올라왔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기 올라오고 나무가 목이라는 게 아무 그거 없이 이렇게 크면 이렇게 쭉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나무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무성하게 뭐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이게 화입니다. 화라는 개념은 그러면 어떤 것이 화입니까? 번성하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목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의 기운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화라는 것은 발산한다, 번성하다, 커진다, 확산한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화라는 것은 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이라는 건 이렇게 확 크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이제 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목기, 남 하나를 본다면은 화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저기 시골에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2년 전에 어디 저 시골에 이제 딸기 많이 나는 곳에 가서 특강을 한번 했거든요. 여기 그 시골에 가니까 아직도 뭐 학생기로 동민 여러분 뭐 오늘 특강한가 모이세요 그러던데 한 어디서 그렇게 많이 어른들이 오셨는지 딸기 농사 짓다고 막 오시더라고요. 특강 들으러. 그게 화입니다. 다들 오세요. 뭐 여기 뭐 있습니다. 화를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화를 볼 수 있는 이제 장터 이런 거, 뭐가 활성화되는 거, 또 우리 이마트에 1+1 하더라 이러면 막 몰려가는 이런 기운이 화기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사람이 모이기 전에 목이라는 게 있어야 분명히 사람이 모일 수 있죠. 시작을 해야지. 자, 목이라는 친구가, 목기운이 가는 친구가, 야, 어디 이마트에 지금 1+1 하더라. 가자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가겠습니까? 가는 거는. 가서 사람 모으는 건 화기운이 제일 많이 모으는 거예요. 목은 그냥 단지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죠? 선동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화의 기운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여름에는 보면은 이파리가 많이 무성해지잖아. 그죠? 이렇게 무성해지는 이런 것을 여름이라고 이야기하고 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발산하는 여름의 기운이다. 화는 뜨겁게 발산하는 모든 속성의 사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새싹이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사방팔방 번져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자, 이렇게 나무의 줄기가 이렇게 봄의 줄기가 있는데 사방팔방 너무 많이 이렇게 번성해지면은 이게 뭔가 만들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너무 이렇게 많이 번성하면 이걸 조절해주는 역할이 있어야 되죠. 자, 그만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래서 목에서 화까지 가는 것을, 목화에 가는 것을 우리가 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제 이렇게 커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태극에서 봤을 때처럼 커지면은 적어져야 되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죠? 이 시점이 토라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앞에 선생님이 토인데, 토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것이 토입니다. 기운이. 그래서 화는 이제 화의 결론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화는 이제 위로 솟구치는, 목이 위로 솟구친다고 하면은 화라는 것은 확산 운동을 해서 더욱 크게 양기를 펼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발산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4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양기운이라는 것은, 화기운이라는 것은 그래서 활동적이다, 표현력이 좋다. 자, 선생님, 저는 뭐가 많다 그랬습니까? 또 화기가 많죠? 화기가 많은 사람들은 저는 앞에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런 율동을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뭐냐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확인해 읽었습니다. 좀 번잡하다. 그래서 뭔가 사람 많이 모으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화라는 개념은 밝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하는 손님들이 오시면 보면은, 요새 선생님도 그럴 수도 있다. 아기를 요새는 다 병원에서 날짜까지, 시간까지 잡아오라고 해요. 그러면은, 애를 놓치는 시간이 병원 의사 선생님 계신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게 10시, 11시부터 3시, 4시 사이에 다 해야 돼요. 그때는 화기예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을 보면요. 거의 다 뭐 하고 싶나 그러면은 유튜브 하고 싶다 그러고 연예인 하고 싶다고 다 그래요. 그게 화기입니다. 화기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목화는 보여지다를 이야기합니다. 보여지다. 사람들 보여져서 그 자체가 뽐내다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목화처럼 보여지려면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보는 사람은 음입니다. 이건 양이고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초등학생들이 걱정이라더라고. 뭐 요새 뭐 이제 시절이 이러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전부 다 뭐 연예인 하고 싶고 전부 다 뭐 하고 싶고 그러면 그거 보는 사람 누가 보는 몰라 그죠?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화의 개념이라서 목화는 이렇고 양에서 그럼 이 중에서 최고 양은 뭐죠? 이거라고 했죠. 화라 그랬죠. 그래서 이 목이라는 거는 화를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고 자 금으로 갑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 잔뜩 이렇게 너무 많이 컸으면 토가 조절 역할을 하는 거죠. 토는 여기 4페이지에 보면은 토는 양과 음의 중간에 자리 잡아서 방위로는 제일 밑에 줄입니다. 중앙을 의미하며 토의 기운은 강화해서 화합을 잘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중간자 역할을 한다 해서 토라는 개념은 항상 이렇게 건네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물건도 건네주고 일도 건네주고 그리고 항상 중간에서 타협하는 능력을 가진 게 토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자 이제 이렇게 많이 커지면은 가을이라고 해서 가을에는 뭘 하죠?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죠? 그쵸 이제? 자 열매를 이렇게 맺습니다. 열매 맺을 때 되면은 우리 이 이파리가 좀 떨어져야 돼요 이제. 그죠? 무성한 게 떨어지고 자 열매를 맺자. 이건 결실을 가지는 거죠. 금. 그래서 금이라는 거는 결실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실이 있어야 된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목적 없이 뭐 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까라 생각하는 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옛날에 70년 시절 같은 경우에는 세발 운동할 때는 목적이 잘 살기 운동 이런 거 목적 그러면은 목적이 있으면 무조건 하라. 그 목적이 항상 중요하다는 게 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면서 열매를 맺죠. 그래서 가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가을에 하는 행동들이다. 가을의 행사들이다. 나뭇잎이 마르고 나뭇가지 열매가 맺는 가을의 기운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밑에 보면은 이제 금은 하강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했죠. 왜 하강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음으로 가는 자 음이란 양이 됐으니까 이제 다시 음이 돼야 되죠. 그죠? 음으로 가기 위한 것이 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로 가기 위해서 수렴하기 위해서 내 거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시작하고 이만큼 번성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내 거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가을 되면은 우리 옛날 어른들 속담에 가을 거지는 때깔도 좋다라고 했어요.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디 가더라도 그 가을에 태어난 거지는 어디 가더라도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 풍요롭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열매를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로 치면은 뭐 이제 인생은 중년이고 하루로 치면 저녁입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거 마감하면서 시장에 가서 뭐 물건을 팔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행상으로 금이라는 것을 재물이라는 표현들을 쓰기도 씁니다. 그렇지만은 금은 재물이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금은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리축을 하는 것이며 결과를 중요시한다. 그리고 금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냉정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냉정하다는 것은 왜 냉정하겠습니까? 냉정하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냉정해야지만이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깔끔한 마무리 처리가 되기 때문에 냉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자를 대고 착 걷는 거 이런 것도 또 금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목이라는 거는 안 끊고 싶어서 끼역끼역거리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는 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금비들은 확실하죠. 아닌 거는 이제 정은 정이고 일은 일이고 이게 금을 이야기하는 거고 목은 정과 일이 한꺼번에 막 섞인 거예요. 밑가루 반죽된 거를 우리는 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열매를 맺는다 해서 결과를 중요시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열매를 맺었는데 이 열매 이 자체가 다시 생명으로 시작할 수 없죠. 열매는 생명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이제 만물의 생장을 멈추다는 거는 이렇게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전에 여름의 기운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생장을 멈추는 것은 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선생님이 목화토금수라는 건 이렇게 배열을 했다는 거, 가정에서 배열을 했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라는 거는 다 떨어져서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에 열매가 가득 차 있잖아. 그죠? 이 가득 차 있는 열매가 이렇게 수분이 가득 차 있는 게 쪼그라들고 꽃감도 만들고 이러다 보면 속에 들어있는 건 씨앗이죠. 또 씨앗을 그대로 보존해서 이제 물에 불려서, 수라는 물에 불려서 다시 이렇게 봄을 싹 틔우는 겁니다. 이러면 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오행의 순환이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가는 순환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 순환만 우리가 굉장히 잘한다면 우리가 몸속에도 이제 그 모카토범스가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순환만 참 잘한다면 우리는 아플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꼭 중간에 뭐 하나 막혀 있고 금이 많으면은 열매 따느라고 다른 거 못 하고 있잖아, 그죠? 화기가 많으면은 차라리 열매는 한 개도 없고 계속 확장해서 사람만 모으기 바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카토범스의 조화로움을 찾는 게 우리가 명리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좀 더 조화롭게 수라는 개념 한 번만 읽고 가겠습니다. 수는 음의 기운이 완전히 자라난 상태로 방위로는 북쪽이고요. 하루로 치면은 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인생으로 치면 노년의 시작 이야기합니다. 소의 기운이 강하면 인내심이 강하고 유연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게 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완벽하게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좀 더 보충해주는 그런 운이 오면 좋은 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행이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고 다음에 좀 더 오행에서 이제 10간 12지 들어가면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나마 오행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떠한가? 그리고 지금 며칠 지나면은 다가올 신축년에 나란 사람은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 만세라고 딱 앱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란 사람 뭘 봐야 되냐면요. 여기에서 본원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 본원 봐야 되지만 이거는 나의 소심한 기운이라고 했죠. 자, 소심한 기운이 본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올해가 신축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축년, 이렇게 신축년이 왔죠. 2021년을 신축년, 흰소의 해라고 이야기하죠. 신축년인데 신이라는 것은 흰색이란 말이에요. 그죠? 신이라는 것은 흰색이다. 가을이라고 금이기 때문에 가을이라고 이야기해서 흰색이라고 이야기했고 축이라는 거는 지지로서는 검정색 겨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록색이어서 나의 소심한 기운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여기가 초록색이 오면 내 소심한 기운이 이제 나하고 똑같은 기운이 왔다는 거고요. 여기에도 초록색이 된다면은 내가 진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기운이 온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닌 거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올해는 자기 기운을 펼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기에 글씨에 보시면은 본원의 글씨에 보시면은 경금이고 신금이고 이렇게 일간이 있습니다. 두 일간 있죠. 이렇게 흰색입니다. 흰색. 이러신 분들은 원래 내가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기운을 좀 더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특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 지지라고 자, 여기는 뭘 보시냐면요. 그래서 연월에서 오화라는 빨간색이죠. 여기 두 번째 지지 월지라고 합니다. 월지를 보셨을 때 월지에 근본적에 검정색이잖아. 그죠? 그러면 월지에 해자축이라는 검정색의 오행의 글씨가 있으면은 그냥 유지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다시 금이라는 게 있으면 나는 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기운이 있으면 이제 내 기운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되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밑에 금이 와야 되는데 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해자축의 기운이 있으면은 나는 그런 기운을 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순환의 과정에서 금생수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실 때 무슨 말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고 지금 이야기하실 거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월지라는 거 이야기했죠. 월지는 뭐냐면은 이 월지 여기에 만약에 목의 기운이다. 자, 요거는 들으세요. 여기에 목 초록색이라면은 나는 여기에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2021년은 성급하니까 조금만 천천히 가세요. 조금 더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2년도가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시면 되니까 지금 준비 좀 더 많이 하세요 이 뜻이고요. 여기가 만약에 저같이 빨간색이라면은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일거리가 생긴다든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조직 개편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가 흰색이라면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왜 아직까지는 제가 시작하는 건 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목기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해자 쪽이라는 추운 기운이 왔단 말이에요. 이 추운 기운을 금이라는 거는 목화 토금수에서 금은 수를 금생수하기 때문에 더 춥고 혹독한 걸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던 일 그냥 꾸준하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라는 기운이 있으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냥 진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는 검정색입니다. 여기가 검정색이지요. 자, 그렇게 보시고 올 한 해를 좀 계획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하나 팁 얻어갑니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는 2021년 신축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왜 흰소띠라고 말을 하는지, 왜 띠마다 용띠, 푸른 용띠, 무슨 띠 이렇게 네. 앞에 뭐가 붙잖아요. 맞죠, 그죠?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자, 그거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진짜 별거 아닌데, 우리 명리라 그러면 뭐가 되게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 다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거 들으시고,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 그렇게, 하신 대로 신축년이라고 이야기하죠. 올해 신축년은 60갑자에 의해서 늘 또 돌아갑니다. 제가 신축년 그러고 내년에 이민년 그러면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또 이렇게 항상 우리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글자들이 있는데 요 위에 이게 신이라는 것을 흰색을 이야기합니다. 흰색. 그리고 이건 소축자죠. 우리가 12동물로 이야기했을 때는 소기 때문에 흰색 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너무 쉬운데 그러면은 왜 이거를 흰색이라고 이야기할까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 왜 신이 흰색이냐고 이야기할 때 음양오행에서 이야기할 때 오행으로 딱 때마침 오늘 수업했는 거 이야기하시니까 딱 이렇게 수업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좋겠네. 목화토금수라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수업에 이렇게 이어졌었는데 여기에서 오행적인 목화토금수를 색깔별로 나누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설에게 제가 하늘 두마비 맨살을 깔으려고 하는 거기에는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색깔 보기 편하라고 했던 거고 오늘은 이거 외우세요. 자, 이건 초록색, 목이라는 건 초록색, 화라는 거는 빨강색, 토라는 거는 이제 노란색, 흙이기 때문에 금이라는 거는 흰색, 수라는 거는 검정색.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배속을 했나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목이라는 뜻은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수까지는 생로병사를 이야기합니다. 오행에서. 자, 목이라는 거에서 어린아이가 파랗파랗다 이렇게 막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거, 어린아이가 아이가 걸어 다니고 또 이제 새싹이 파랗파랗 위로 솟는 느낌이 있죠. 그죠? 봄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 나무에 새싹이 파랗파랗게 솟아있죠. 기분 진짜 좋잖아, 이거. 그죠? 그거를 초록 색깔로 우리가 이렇게 기운을 초록색 기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화라는 거는 정열적인 거, 태어나서 열정을 가지고 있듯입니다. 목은 태어나는 건 초록색, 이렇게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고, 화라는 건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태양이 이글이글거리는 정열적인 거 이런 것들 그게 화입니다. 그게 그래서 빨간색이라고 우리가 기운을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저는 사실 20대 때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큰 어른인 줄 알았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때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누지 않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면은 요새 제일 무서운 애들이 중2라며.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걸 조금 더 생각하고 가누고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토입니다. 그래서 토는 노란색이다. 노란색이 중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그 색깔을 다른 게 조금 진하고 연한 것을 조금 이렇게 가둘 수 있는 그런 색깔이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이다. 그리고 금이라는 거, 여기에서 양과 음으로 나눴을 때 금이라는 거는 서서히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장년과 중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흰색이다. 그래서 흰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간결해야 되고 선명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들도 이제 중년도 계시고 한데 지금쯤이면은 뭐 이것저것 많이 벌린다고 생각 안 하시잖아. 그죠? 벌리는 것보다 자를 거 자르고 간결하게 열매를 맺자. 꼭 필요한 것만 가지자. 가치 있는 걸 가지자는 게 이제 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흰색이에요. 근데 이 흰색에 지금 배속되는 것이 방금 이야기하듯이 오늘 배우신 거 경신이 금에 배속되는 거고요. 목화는 가벌에 배속되는 거고 또 화라는 거는 병정. 자, 토는 무기입니다. 자, 무기. 수는 임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간 이야기할 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올해는 신축년이라서 금에 배속되어서 이렇게 이제 신금은 흰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선생님, 그럼 내년에는 임인년이에요. 그러면 무슨 색입니까? 임. 그쵸?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다들 똑똑하셔서. 내년은 이민년입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이민년에는 이거는 수기 때문에 검정색, 그죠? 검정색이고, 자, 그리고 이거 범이죠? 그죠? 그러면은 호랑이, 이거 내년에는 어떤 거? 내년은 검정호랑이, 내년은 검정호랑이 띠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주 쉽죠? 우리 오늘 수업한 거에서 이렇게 또 뭐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거, 재밌게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축년은 그렇게 흰소고 내년은 검은 호랑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네. 진짜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명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명리는 60이라는 나이 정도가 지나면 60갑자를 다 살아셨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아시거든요. 아, 저 사람은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야야 걔는 그럴 것 같은데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봐 일하는 데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60이라는 거는 60갑자의 기운을 다 살아본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래서 환갑이라고 해서 한 바퀴 다 돌았다 다시 시작한다 해서 60인데 60 하나부터 시작해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그전에 기운을 다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명리 공부 안 하셔도 60 정도 넘으시면은 다들 세상이 다 그렇더라. 자, 이렇게 먹구름이 끼니까 이제 비가 오더라. 이런 걸 다 아신다고. 이런 것들이 명리입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명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는 거고, 그냥 우리 살아가는 거. 오늘 이렇게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갑자날입니다. 그래서 60갑자에서 1번을 갑자, 월축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갑자날. 우리가 처음으로 영상 찍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의미로 아직까지 우리가 서툴고, 저도 많이 서툴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찍어주신 선생님들도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같이 서툴고, 근데 이게 또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갑자날입니다. 갑자날은 서툴지만 희망이 있고 꿈이 있어서 뭔가가 되게 결론을 잘 맺을 것 같은 그런 날이 갑자날이라서 기분은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신 이런 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간과 지지, 간지를 보고 그날의 운도 보는 거고 또 그리고 이 간지를 공부하는 게 우리 명리하는 선생님들이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